2차 방정식의 뜻 88페이지로 오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2차 방정식과 그 해의 의미를 이해한다. 2차 방정식과 그 해의 의미를 이해한다. 자, 밑에 기원전 2000년경에 바빌로니아 점토판에는 2차 방정식을 해려고 하는 과정이 새겨져 있다. 옛날부터 기원전 2000년이면 4000년 정도 된 거죠. 그때부터 2차 방정식을 했었고요. 자, 먼저 2차 방정식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만 알면 여러분이 2차 방정식이 뭔지 알 수 있고요. 이 두 가지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2차식. 두 번째는 방정식. 이 두 개를 합치면 뭐가 돼요? 2차 방정식이 됩니다. 2차식은 뭐예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2차인 거. 최고차항의 개수가 2차인 거. 2차인 식. 예를 들어서 3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이건 지금 상수항은 여러분 차수가 없다고 보면 되고 x에 대해서 차수를 봤을 때 1차, 2차, 제일 높은 게 2차죠. 이건 2차식이 맞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3x제곱 더하기 3x 뒤에다가 갑자기 5x 사용을 썼네? 얘는 몇 차식이야? 얘는 3차야, 3차. 제일 큰 게 3차잖아. 그래서 얘는 탈락. 얘는 맞아. 혹은 x 더하기 5. 얘는 몇 차예요? 제일 큰 게 1차죠? 얘도 탈락. 그래서 2차식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2차인 식을 말을 하는 거고요. 2차식이라고 해서 2차 방정식은 아니에요. 방정식까지 합쳐야 되는데 방정식은 뜻이 뭐냐? 방정식의 조금 정확한 뜻은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일단 미지수가 있어야 돼요. 방정식은.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될 수도 있고 참거짓이 결정된다고 할까요?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어. 참거짓이 결정된다. 그냥 좀 길게 쓸게요.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자, 무슨 식이냐? 등식이에요. 등식은 뭐가 있어야 돼요? 등호가 있어야 됩니다. 위에 것들 보세요. 등호 있어요? 없어요? 등호 없죠? 방정식 아니에요. 그냥 식. 그래서 내가 2차식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2차식 순서대로 2차식, 3차식, 1차식이 되고요. 2차 방정식이 되려면 등호가 있어야 돼요. 미지수 값에 따라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등식. 예전에 배웠던 항등식이랑은 달라요. 항등식은 참고사항. 항등식은 미지수 값에 상관없이 뭐야? 미지수 값에 상관없이 항상 참인식이에요. 항상 참인식이 항등식. 참인 등식. 둘 다 등식이죠. 말 그대로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에요. 미지수 값에 상관없이. 근데 방정식은 미지수 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등식인데 우리가 앞에서 1차 방정식도 배웠다시피 이 참이 되게 하는 그 중에서 이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다 그랬는데 참이 되게 하는 x값, 참이 되게 하는 보통 미지수를 x라고 쓰니까 미지수의 값. 얘를 뭐라고 부르죠? 얘를 그 방정식의 해라고 불러요. 이건 뒤에서 또 배울 겁니다. 2차 방정식의 해. 오늘 할 게 2차 방정식과 그 해의 의미를 이해한다까지 있기 때문에 해에 대한 설명 뒤에서 또 할 거고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은 두 가지만 알면 된다. 2차식 방정식. 2차식은 최고차수가 2차인 식. 그리고 거기다가 등호까지 포함되면 등식이 되면 2차 방정식이 된다. 항등식은 아니에요. 항등식은 미지수값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고 방정식은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고 미지수 값에 따라서 그 중에서도 참이 되게 하는 그 미지수의 값을 방정식의 근이라고 부르는데 근이라고도 불러요. 해. 근의 공식이 그 근을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하고 그래서 밑으로 넘어갑니다. 자, 2차 방정식의 뜻 다 설명했어요. 2차 방정식 뜻 다 설명했는데 여기서 또 설명을 해놨어요. 여기서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근데 이제 조금 그냥 식으로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x 곱하기 x 더하기 6 72는 72로 나왔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해주냐? 좌변으로 전부 정리를 해줍니다. 좌변으로 전부 정리를 해서 우변이 0이 되게끔 만들어요. 그랬을 때 우변에 있는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여 정리한 식이 그랬을 때 x에 대한 2차식은 0 꼴로 나타나면은 걔를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를 거예요. x에 대한 2차식 지금 보면은 2차식을 내가 설명해줬죠. x에 대한 2차식은 특별히 x에 대한 2차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x에 대한 최고차수가 2차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쓴 것들은 다 x에 대한 것들이니까 x에 대한 2차식이 맞고 그래서 다 정리를 했을 때 좌변에 x에 대한 2차식이 있고 등호가 있으니까 등식이죠. 등호가 있고 0 꼴로 나타나면은
걔를 2차 방정식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다 이항하는 이유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뭐 3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1은 2x 더하기 3x제곱이라는 식을 내가 썼어요. 이거 2차 방정식이냐고 물어봤어요. 등호 있으니까 등식이고, 그리고 2차식이네? x에 대한 2차가 있네? 최고차항이 2차네? 최고차가. 그럼 2차 방정식이네? 라고 할까봐.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좌변으로 다 넘기면 3x제곱이 사라져서 3x 더하기 1은 0만 남아요. 얘는 2차 방정식이 아닙니다. 2차 방정식이 아니에요. 뭐 정확히 얘기하면 1차 방정식이죠. 즉 정리했을 때 1차가 남으니까. 그래서 좌변으로 다 정리를 했을 때 x에 대한 2차식은 0. 꼴이 나오면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른다. 여기 위에 한 번 더 설명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거는 다른 설명이네요. 일반적으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은 다음 꼴로 나타낼 수 있다. ax제곱. 그러니까 2차항이 있어야 되니까 x제곱부터 1차 상수항은 0꼴로 나타날 수 있는데 중요한 거 a는 0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b랑 c는 0이 돼도 돼요. 근데 a가 0이 되는 순간 2차항이 사라지면서 1차 방정식이 되거나 혹은 뭐 상수항만 남거나 이렇기 때문에 a는 0이 되면 안 된다.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은 앞으로 많이 쓰는 일반적인 형태인데 거기서 a는 절대 0이 되면 안 됩니다. 자, 2차 방정식의 얘입니다. 얘처럼 이렇게 돼 있어도 넘겼을 때 2차항이 살아남으면 2차 방정식이 되고요. 얘는 지금 2차식이 있지만 2차항이 있지만 넘겼을 때 사라지니까 안 돼요. 그리고 아닌 얘 하나만 더 들면은 이런 거 아닙니다. 얘 보면 x에 대한 2차항이 있네. 2차 방정식이네 하면 안 돼요. 분모의 제곱이 들어갔을 때는 그냥 다항식 자체가 안 됩니다. 이거는 뭐 고등학교 가서 배우면 되니까. 그래서 분모에 x제곱이 들어가는 건 2차식이 아니에요. 분자에 제곱이 들어가야 2차식. 마찬가지로 분모에 1차 들어가서 1차식 아니에요. 분모에 3차 들어간다고 해서 3차식 아니에요. 다 우리가 말하는 건 분자에 있어야 다항식 자체가 성립이 되는 거고요. 분모에 들어가는 건 나중에 생각을 해 봅시다. 자, 문제 1번 보면은 2차 방정식을 찾으라 그랬는데 다 정리를 하면 됩니다. 좌변으로 싹 다 넘겨요. 1번 먼저 넘겨주면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3은 0이 나옵니다. 2차 방정식 맞죠? 2번 넘겨주면 자 전개까지 할게요. 2x제곱 빼기 2x 그리고 넘겨주면 2x제곱이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 나와서 얘는 2차 방정식이 아닙니다. 얘는 맞고요. 어떤 식으로 정리하는지 알겠죠? 3번 넘겨줄게요. 넘겨주면 마이너스 3x 세제곱이 있네요. 더하기 5x제곱 마이너스 3은 0. 2차 방정식 아니죠. 여기서는 1차여서 아니고 여기서는 3차여서 아닙니다. 4번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6. 자, 전개 먼저 해주고 넘겨주면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더하기 8x 마이너스 16은 0이 나와서 2차식이 살아남았죠. 얘도 2차식이 살아남았고. 그래서 2번, 4번은 2차 방정식이 맞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인 거 알아보는 거 다시 한번. 일단 2차 방정식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선 2차식과 방정식을 따로따로 생각해서 합쳐줄 필요가 있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2차 방정식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 좌변으로 넘겼을 때 x에 대한 2차식은 0꼴이 나오면 2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해요. 뭐 x 대신 y가 들어가면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의 해인데요. 해는 내가 앞에서 살짝 설명을 했어요. 예전에 배웠으니까. 뭐라 그랬죠? 방정식이란 거는 미지수 값에 따라 식이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을 방정식의 해라고 합니다. 즉, 뭐 여기 위에서 활동을 좀 했는데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는 0에서 이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는 x값을 대입해서 풀어봤어요. 대입해서 풀어봤더니 x가 마이너스 1 그리고 2일 때 참이 된다고 했고 즉 이처럼 x에 대한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단 a는 0이 아니다.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그 2차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하고 해랑 근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해 또는 근이라고 하고 그 해를 모두 구하는 것을 2차 방정식을 푼다라고 얘기해요. 2차 방정식 푼다. 그러니까 다음 2차 방정식을 풀어라 하고 문제를 주면은 해나 근을 해를 모두 구하면 돼요. 근을 모두 구하면 돼요. 뭔지 알겠죠? 자, 그래서 90페이지로 넘어가면 이 부분은 뭐 개념 자체를 우리가 알고 있던 개념이기 때문에 오래 시간 끌지 않고 예제 1번으로 바로 넘어오겠습니다. 예제 1번 보면 x값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일 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뒤에서 이제 배울 거예요. 지금 이렇게 푸는 거는 사실 개념 확인을 위해서 이렇게 푸는 거고 뒤에서는 인수분해 이용해서 풀거나 뭐 제곱근,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풀거나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풀 건데 여기서는 일단 2차 방정식의 해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해의 의미는 2차 방정식의 해의 의미는 그 방정식, 그 등식을 성립하게 하는 미지수 x의 값이에요. 그래서 x값을 5개 정도 주어주고 얘를 대입해서 찾아보라 이런 문제를 풀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푸는 거예요. 만약에 x를 주어지지 않고 그냥 찾으라 그러면은 대입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찾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는 이제 인수분해나 그런 거 이용해서 풀면 되고 얘는 5개만 딱 줬기 때문에 5개 대입해 봅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4 더하기 6 더하기 2 12가 나와서 0이 아니에요. 0이 나와야 되죠. 우변이 0이니까 계산한 게 0이 나와야 돼요. 2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더하기 3 더하기 2 마찬가지로 0이 아니에요. 그 다음 0을 대입하면 2 마찬가지로 0이 아니에요. 0 빼기 0이니까 2만 남죠. 그 다음 1을 대입하면 1 마이너스 3 더하기 2에서 0이 나오네요. 1은 해예요. 2 대입하면 4 마이너스 6 더하기 2 또 0이 나오네요. 그래서 1이랑 2가 해입니다. 여기 나와있죠? 다 대입해보면 이때만 0이 나온다. 따라서 1 또는 2가 해이다.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은 여기서 좀 언급하고 넘어가자면 2차 방정식은 일반적으로 해가 2개 나와요. 물론 해가 없을 수도 있고 1개 나올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2개가 나온다. 1차 방정식은 우리가 해가 항상 하나가 존재했어요. 조금 다른데 뭐 뒤에 2차 함수를 배우면서 왜 그렇게 되는지 더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가자면 1차 방정식은 해가 하나 나왔다. 1차 방정식의 경우는 무조건 하나가 나와요. 2차 방정식의 경우는 보통 2개가 나오지만 무조건 2개가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고 일반적으로 1차는 하나, 2차는 보통 2개, 3차는 보통 3개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 개념을 조금 넣어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뭐 3차는 나중에 배울 거니까 생각 안 해도 되고 그냥 혹시나 궁금한 학생들은 하지만 2차 방정식에서는 2개가 일반적으로 2개지만 하나나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간과하지 말고 문제 2번으로 넘어가면 문제 2번도 마찬가지로 대입을 하는 문제예요. 뭐 대입하는 문제니까 하나만 딱 풀어봅시다. 생각해보니까 이 이론이 길어진다고 문제를 조금만 풀라고 했던 그런 건의사항들이 있었어요. 사실 뭐 이런 기초 문제들은 뒤에 스스로 확인하기에서도 다 푸니까 여기서는 문제 2번은 하나만 풀고 그러니까 대입하는 문제예요. 마이너스 2랑 우변이 0인 걸로 풀까요? 우변이 0인 거 3번으로 풀게요. 3번으로 풀게요. 우변이 0인 게 주로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4 더하기 4 빼기 3 5가 나와서 0이 안 나오니까 x는 마이너스 2는 해가 아니다.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의미가 이렇게 개념이 이런 식으로 잡히는 거예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더하기 2 마이너스 3 얘는 0이 나왔어. 그럼 얘는 해다. 왜? 이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이니까. 개념이 이렇습니다. 0 대입하면 0 빼기 0 마이너스 3 0이 아니죠. x에다 1 대입하면 1 빼기 2 빼기 3 마이너스 5 0이 아니죠. x에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4 갑자기 마이너스 1을 대입했어. 2를 대입해야죠. x에다 2 대입하면 4 빼기 4 맞나요? 빼기 3 얘도 0이 아니네요. 얘는 해가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내가 뭐 항상 2개가 나온다는 거 하진 않았죠. x는 마이너스 2 해가 하나밖에 안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해가 만약에 2개 나오면은 또는 가운데 또는이란 걸 적어주면 되는데 뭐 이거에 대한 설명은 또 그러니까 1도 되고 2도 된다 이 소리예요. 또는이란 뜻은 1도 되고 2도 된다.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밖에 안 돼요. 주어진 x값 안에서는 사실 얘는 여러분이 3을 대입해보면 3도 해가 되는데 3은 우리가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대입을 여기서 안 해보고 주어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중에서는 해가 마이너스 1만 된다 라고 하면 됩니다. 뭐 지금 이렇게 대입해서 푸는 거, 대입해서 해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거는 사실 2차 방정식을 제대로 푸는 방법은 아니고 2차 방정식의 해의 의미를 개념을 좀 잡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푸는 거고 뒤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제대로 2차 방정식 푸는 거 배울 거고